네, 이번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바이썬 문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지난 1차 시에 제가 동영상을 찍고 들어봤을 때, 사운드가 너무 이상하게 들려서, 지금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마이크도 새로 추가하고, 좀 좋은 동영상 강의를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앞에 있을 때는, 농담도 하고 좀 재밌게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실제 강의실에서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 학생들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드백을 좀 많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왼쪽 PPT 화면을 보고 오른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코드를 같이 한번 따라 쳐보면서 타입 코딩을 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했던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프린트에 우리는 왼쪽에 보시면 프린트 헬로 월드가 아니라 헬로 파이썬이라고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을 문자열로 인식을 해서 문자열 그대로를 프린트 출력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프린트 괄호에 그냥 숫자 5라고 되어 있죠. 숫자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문자열이지만 그냥 이렇게 숫자를 쓰게 되면 숫자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출력을 해보면 이거 네, 잘못되어 있죠. 저장을 한 뒤에 출력을 해보면 네, 지금 파이썬 터미널이 이상하게 됐네요. 다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줄에 hello python이 적히게 되고 두 번째 줄에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프린트지만 똑같은 5를 출력을 하는데 따옴표 안에 5를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역시 타이핑을 했으면 오른쪽 점 보시라고 했죠. 저장을 꼭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아래쪽 결과물을 보면 5, 똑같은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위에 출력된 5는 숫자 5, 그리고 아래에 출력된 것은 문자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숫자는 덧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연산에 사용이 될 수가 있지만 문자인 5는 덧셈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5 더하기 5를 가로 없이 5 더하기 5를 해보고 얘는 5 더하기 다운표 똑같이 5 더하기 5를 해봅니다. 얘는 숫자 5 더하기 5 그리고 아래는 문자 5 더하기 5입니다. 네, 저장을 꼭 하시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아래쪽에 보이시나요? 네, 숫자 5 더하기 5를 하니 결과가 10이라는 숫자 연산이 되었고요. 아래쪽 문자 5 더하기 문자 5를 하니까 그냥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55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랑 숫자는 명확하게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숫자로 쓸 건지 문자로 쓸 건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에 대괄호에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거는 뒤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괄호에 1, 콤마로 구분해서 2, 3, 4, 5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을 꼭 해주시고요. 한 줄 수정을 하면 항상 저장 기억하시고요.
프린트에 1, 2, 3, 4, 5를 출력하면 나중에 배울 리스트라는 형식입니다. 얘는 네, 한번 출력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아래쪽에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프린트문을 쓰는 방법입니다. 프린트는 끝까지 많이 사용할 거예요. 머신러닝, 딥러닝에도 프린트를 하는 다른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많은 프로그램에서 프린트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 사용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을 익히시면 항상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가 되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출력하는 명령을 컴퓨터에게 내린 거죠. 오늘 할 수업은 이 코드들을 다 저장을 따로 해 두셔도 좋겠지만 이거는 문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우고 그 다음 것을 계속해서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씩 뭐 hello 1, hello 2.py라는 새로운 파일을 만드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PPT에 다 있는 내용이고 기초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다음은 중요한 자료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5랑 문자 5라는 것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내가 숫자를 쓸지 문자를 쓸지 밑에 보시면 리스트라는 것을 쓸지 튜플이라는 형태를 쓸지 딕셔너리를 쓸지 뭐 집합을 쓸지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하셔야 돼요. 자료형을 잘 쓰셔야지 나중에 알고리즘 코드를 만드실 때 잘 만들었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숫자형, 문자형,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형입니다.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0을 우리가 정수라고 하죠. 정수 형태가 있고요. 실수 형태는 소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수 형태 123.45 그리고 마이너스 1234.5 그리고 세 번째 걸 보시면 3.42에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3.4에 곱하기 뒤에 10의 10제곱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실수는 기본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뭐 C 언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수입니다 라는 명령이 추가가 됐어요. 자료형을 지정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자료형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지 않아도 파이썬에서 자체적으로 인식을 해서 얘는 정수구나 얘는 실수구나를 구분을 해서 훨씬 더 편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소수는 저도 고등학교 때 배우고 안 본 것 같은데요. 복소수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진수, 16진수도 가능합니다. 8진수는 0이랑 5입니다. 5. 0이랑 알파벳 O로 시작하는 숫자는 8진수로 인식을 하고요. 16진수는 숫자 0과 X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0X로 시작한다. 그러면 16진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8진수는 0부터 7까지의 숫자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16진수는 0부터 9까지 그리고 A부터 F까지 총 16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숫자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를 가지고 한번 출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에다가 숫자를 값을 넣어서 프린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수라는 것은 뭐 보통 오른쪽 비주얼 스튜디오를 보시면 변수 뭐 A라는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문자도 들어갈 수 있고 숫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A에다가 우리가 123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123이라는 값이 A에 넣어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출력을 할 때는 프린트 가로 안에 A 이렇게 넣어주시면 A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23을 집어넣고 A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 보시면 네, 아래쪽에 123이라는 값이 잘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히 이게 정수다를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123.45와 같은 실수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꼭 저장해 주시고 저장하시고 실행하시면 123.45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안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3.42에 10. 네,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행하면 3.4에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뒤에 점 0으로 표시를 해서 얘는 실수형이구나, 실수형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정수형 표현이 아니라 실수형 표현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진수, 16진수도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해볼까요? 8진수 0, 알파벳 O, 그리고 3, 4. 얘는 10진수로 하면 얼마일까요? 네, 4에 8, 그리고 4가 24, 28인가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 네, 28이라는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6진수도 마찬가지죠. 0x로 시작해서 하면 16진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형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이거 잘 활용하시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소수 부분인데요. 복소수 뭐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켤레 복소수를 하는 함수들이 있지만 사용할 일이 많이 없겠죠. 거의 없겠죠. 복소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마 고급, 엄청 통계적인 것까지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제 숫자형은 이제 연산이 중요하죠. 우리가 계산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사칙 연산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x의 y 제곱을 표현하는 것도 x의 곱하기 y. 지금 보통 이 곱하기 표시 별표라고도 많이 부르고 곱하기라고도 부르는 이게 이제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 컴퓨터 공학에서 부르는 용어는 에스터리스크예요. 그런데 뭐 그냥 별표라고 표시를 할게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별별 y를 하면 x의 y 제곱을 바로 연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산은 퍼센트라고 부르는 기호죠. 퍼센트 기호를 이용하면 나머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목만 구하고 싶으면 나누기 슬래시 기호를 두 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칙 연산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A에다가 우리가 24라는 값을 집어넣고 B라는 값에다가 7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프린트에 A 더하기 B를 출력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A에서 B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다가 B를 곱해보고 프린트 A에다가 B를 그냥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 다음에 X의 Y제곱을 하려니까 24의 7제곱은 좀 크죠. 그래서 그냥 프린트에 2의 10제곱 정도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린트 A의 나머지 B, 그리고 프린트 A의 B를 나눈 목.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왼쪽 연산자에서 배운 사칙 연산, 그리고 제곱, 나머지 목 연산,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을 하면 첫 번째 a 더하기 b는 31, 그 다음에 a 빼기 b는 17, 곱하기를 하면 168, 나누기를 했을 때 3.42 뭐뭐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2의 10제곱은 1024, 그리고 a를 b로 나눈 나머지는 3, 몫은 또 3이 나오네요. 네, 이게 나머지와 목과 나머지 연산자가 있는 이유가 그냥 정수와 정수를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실수, 우리가 그 실수 부분까지 다 나눠지기 때문에 목과 나머지가 따로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나중에 코딩을 해볼 건데요. 짝수와 홀수를 판단하는 숫자가 하나가 들어왔을 때 이게 짝수다, 홀수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로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2의 배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누었을 때 프린트 A를 B로 나눈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나오면 걔는 짝수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0이 아니라 1이 나왔다 그러면 홀수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에서 나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같은 2020년이 윤년이라고 부르죠. 2월이 29일까지 있는 그 윤년을 판단을 할 때도 해당하는 년 2020년을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해는 윤년입니다. 아니고 4가 아니라면 윤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윤년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이는 연산자이기 때문에 나머지랑 목 연산자는 구분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형입니다. 방금 프린트로 했을 때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도 문자열이라고 했습니다. 문자열은 숫자랑 다르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도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밑에 3개, 이거는 잘 쓸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도 가능하다. 이거입니다. 네, hello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따옴표, 작은 따옴표도 파이썬 이렇게 나눠서 출력을 해보면 hello 파이썬 전부 다 문자열로 인식을 해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llo와 파이썬 따옴표 2개 그리고 따옴표 하나 둘 다 잘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작은 따옴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큰 따옴표로 묶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I am a student. 네. I am a student 줄여서 이 어퍼스트로피라고 부르는 작은 따옴표를 출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얘를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큰 따옴표로 묶어주면 I am a student. 네,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작은 따옴표는 그냥 출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 I am a student. 만약에 그러면 누군가 뭐 말하는 경우는 한글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학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쌍따옴표를 출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면 되겠죠? 나는 학생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다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다, 큰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각각 다른 따옴표로 묶어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 나는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 구분해서 하기가 싫어요.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위에 구문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얘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출력하고 싶은데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I am a student 점 따옴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따옴표랑 우리는 이 따옴표가 묶여져서 중간이 출력이 되기 원하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가까운 따옴표끼리 서로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m a student는 뭣도 아니게 돼 버린 거죠. 흰색 글씨로 이상 색깔이 바뀌어서 나오죠. 그럴 때 왼쪽 보시면 역슬래시라는 것을 사용하면 이 따옴표를 그냥 따옴표 문자로 출력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역슬래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런 글씨는 많이 봐요. 이거는 지금 키보드에 있습니다. 키보드에 이 글씨는 볼 수가 있죠. 온점 옆에 역슬래시가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역슬래시라는 기호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한글 키보드를 쓰고 계신다면 찾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네. 이거는 영문에서 표현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한글 키보드에는 빠져 있는데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터키, 여러분들 엔터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엔터키 바로 위에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 원화를 표시하는 기호가 있죠. 그 기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게 역슬래시라고 불리는 애입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역슬래시 따옴표를 하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 화살표, 이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이 끝에 따옴표랑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역슬래시 따옴표는 얘는 무언가를 묶는 애가 아니라 그냥 출력하는 따옴표구나 라는 것을 파이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출력을 하면 I am a student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쌍따옴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슬래시 쌍따옴표를 하면 그냥 걔는 쌍따옴표 문자구나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등장한 게 제가 앞에 샵을 붙이고 초록색 글씨 I am a student라는 애를 썼는데 결과의 창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주석은 사용자들,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기 쉽게 해주지만 코딩을 할 때 이 파이썬이 읽지는 못하게 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많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주석을 많이 달아서 요즘에는 프로그래밍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쉽게 이것은 이런 코드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샵을 붙이게 되면 이 줄은 컴퓨터가 인식을 하지 않는다. 그냥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줄바꿈을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줄바꿈은 역슬래시 n입니다. 자, 두 줄을 출력을 해볼 건데요. 프린트 문을 하나만 사용해서 두 줄 출력하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프린트 두 줄 어떤 줄이냐면요. 첫 줄은 첫 줄에는 나는 학생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나는 본인 이름 이승철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줄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프린트문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프린트 다운표에 나는 학생입니다 하고 그냥 줄바꿈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승철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줄 바꾸니까 지금 파이썬이 그냥 엔터 키로 줄 바꿈을 하니까 인식을 못하죠. 이대로 실행을 해보면 네,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신텍스 에러라고 해서 이제 구문 에러가 뜹니다. 프린트 문이 시작이 되면 이 한 줄에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얘는 한 줄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두 줄이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줄 바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역슬래시 n입니다. 그래서 줄 바꿈을 하는 위치에서 역슬래시 n을 써주시면 이렇게 줄 바꿈, 얘는 new 라인입니다. 새로운 줄로 바꿔라 라는 의미가 되고 나는 이승철입니다가 밑에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시면 두 줄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프린트문, 자료형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 부분은 탄탄하게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실 때 보통 1.4배, 1.6배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보통 제가 동영상 길이의 3분의 2 정도를 시간으로 잡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으셔도 1.4배 정도까지는 한번 들으시면 충족하실 겁니다. 그 시간을 그거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은 자료형 문자열 중에서 문자열은 더할 수 있고 곱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샵 주석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더하기는 아까 해보셨죠? 문자열 A 더하기 문자열 B 이렇게 하면 A와 B가 그냥 옆으로 붙습니다. A,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더하기는 문자열을 더하면 그냥 쫙 달라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곱하기는 문자열 곱하기는 뭐 쉽게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A가 10번 적히게 됩니다. 네, 문자열을 더하면 두 개가 그냥 붙는다. 문자열을 곱하면 똑같은 문자가 반복돼서 출력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열 인덱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덱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문자열 A가 hello라는 글자 A라는 변수에 hello라는 문자열을 넣고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H만 따로 떼고 E만 떼고 L 떼고 L 떼고 O 떼고 이렇게 하나씩 분리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인덱싱입니다. 이것은 문자열을 넣게 되면 문자열에 번호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문자열 번호는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맨 앞에 글자가 0입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문자열 인덱싱 그래서 A가 hello 이렇게 A라는 변수에다가 hello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A의 세 번째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A의 세 번째 대괄호에다가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A의 세 번째 글자, A의 3, 세 번째 인덱싱, 세 번째라고 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것이 나올까요? 자,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0, 1, 2, 3. 그러니까 여기 있는 L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출력하면 L이 출력되죠. L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A에 0번부터 시작하는데 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것은 뒤에서부터 첫 번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 더 해볼게요. 프린트 A의 마이너스 첫 번째. 네. 마이너스 1은 맨 끝에 있는 이 5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빼기가 붙으면 뒤에서부터 글자를 센다. 그런데 뒤에서부터 셀 때는 1부터 시작합니다. 숫자 1.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결과죠. 마이너스 0이라고 했을 때 얘는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은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0은 앞에서부터 셀 때만 사용을 하고 뒤에서부터 셀 때는 1번부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셀 때는 1부터 시작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문자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덱싱은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인덱스가 붙어져 있어서 0, 1, 2, 3, 4 이렇게 식으로 인덱스가 붙어 있어서 한 글자씩 뺄 수 있는데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슬라이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빼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데이터를 다룰 때도 중요합니다. 빅데이터를 다루거나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데이터만 우리는 가지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싱 슬라이싱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문자열에서도 인덱싱 슬라이싱이 존재를 하고 뒤에 배울 리스트라는 애에서도 인덱싱 슬라이싱이 중요합니다. 네, 거기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자열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 잘라낸다는 거죠. 똑같이 A에다가 hello라는 문자열을 집어넣고 자, 얘는 1에서 세 번째 숫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얘는 시작하는 그리고 얘는 끝 시작과 끝을 콜론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나타냅니다. 1은 첫 번째 시작은 아실 거예요. 시작은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A1은 2를 의미합니다. 2. 2부터 세 번째까지 해라. 그러면 0, 1, 2, 3이니까 우리 개념상 ELL이 등장하길 것 같죠? ELL 세 가지가 등장하고 1번, 2번, 3번이 등장할 것 같죠?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슬라이싱에서 이 마지막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1, 2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L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얘를 프린트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프린트 명령을 안 냈네요. 네, 프린트에 A1에서 세 번째까지 해보시면 네, EL 두 글자만 나오게 됩니다. 1번은 포함되지만 3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점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프린트 A에 그냥 콜로만 있어요. 땡땡 보시면 땡땡 시작도 표현 안 돼 있고 끝도 표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네, 다 나와라 이거겠죠. 이거는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프린트 A에 시작만 있고 끝이 없어요. 1번부터 시작하되
E부터 시작하되 끝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끝까지 나와라 라는 의미겠죠. 시작해보면 ELLO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프린트 A에 아이고 잘못 썼죠? A에 앞에 시작은 없고 빼기 2번 마이너스 2까지 출력을 하라 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시작이 없으면 처음부터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H부터 출력이 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는 끝에서 두 번째죠. OL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출력이 되는 걸까요? 네, 마이너스 뒤에 있는 것은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HEL까지만 표시가 돼야 되는 거겠죠. 얘도 실행 해보면 HEL까지 표시가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슬라이싱의 기본이고요. 이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포함이 되고 끝은 포함이 되지 않고 그 앞에까지 된다 라는 거 명심을 해 주시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른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우선은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린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설명이 많이 길어져 가지고 생각한 것보다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더 많은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